안녕하세요. 습관닥터TV 꾹꾹박사 박금철 원장입니다. 여러분들과 약속드린 대로 이제부터는 제가 건강법에 대해서 한 4-5개월 정도 계속 방송을 해드릴 겁니다. 이 건강법은 대학 시절부터 제가 가장 하고 싶었던, 어느 날 대학 시절 2100년 후의 후손들을 꿈에서 그들이 고통받고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을 구해주고 싶다는, 마치 돈키호테 같은, 소설 같은, 동화 같은 이야기인데 저는 그게 생생했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들의 도움을 주자고 저는 건강과 습관에 대한 연구를 40년 세월 해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건강은 너무나도 여러분의 자손과 후손을 위해 제가 그들을 위해 준비한 선물이에요.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느껴보시죠. 자, 일단 자기가 건강하고 행복하고 싶다면 병이 어떻게 해서 발생하는지, 그 원인, 결정 요소,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수많은 책을 정리해서 간단하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20분 정도에 전부 알려드릴 것 같아요. 건강하고 행복한, 그리고 성공적인 삶을 누구나 다 원하죠. 그렇지만 21세기 100년 전쟁의 건강과 행복의 쓰나미는 점점 더 거칠게 불어오고 있습니다. 현재보다 더 건강한 삶을 원하시거나 지금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21세기 질병 발생의 3대 결정 요소, 그 다음에 3대 발병 원인, 그리고 질병의 3가지 방향성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고 대처한다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질병은 전부 이 안에 있어요. 21세기 100세 시대의 건강하고 행복한 건강 장수에 대한 바람을 모두가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21세기 질병 발생의 3대 결정 요소입니다. 자, 어디서 올까요, 질병은? 자, 첫째는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가 60에서 70%, 식생활 습관이 30에서 40%, 그 밖에 기타 요인, 이것은 환경, 전염, 재난, 유전, 이런 기타 요인을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스트레스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까요? 21세기 질병 발생의 가장 큰 요소는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스트레스는 만병의 원인이라고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21세기가 점점 진행될수록 고용의 위기, 건강과 행복의 위기는 점점 심해지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는 어떻게 될까요? 점점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갈 겁니다. 그래서 21세기에 가장 많이 증가할 수 있는 그러한 질병이 공황장애, 우울증, 무기력증, 신경성병, 즉 신경정신적 병이 가장 많이 심각하게 돼도 될 거예요. 이것은 근데 남녀노소가 없이 모두에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다는 게 문제죠. 자, 그러면 문제가 아니라 그걸 이기는 방법은 간단하거든요.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것은 뭘까요? 그것은 웃음과 미소. 이것은 스트레스의 명약이에요. 자, 웃음과 미소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편에 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웃음과 미소만큼의 명약은 없다고 보면 돼요, 아예. 자, 근데 스트레스는 왜 쌓일까요? 자기가 분노, 짜증, 불평, 불만, 근심, 걱정, 이런 부정적인 일과 상황 등을, 그것들이 다가올 때 그걸 극복하지 못해서 받습니다. 누구에게나 비슷하게 오지만 누구는 그 스트레스를 받는 정도는 다 다를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 다가오는 이런 장애물들을 디딤돌로 만드는 장치가 있어요. 그것은 긍정의 전환 장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이라는 능력. 자, 어떤 상황이 오든지 그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스 하면서 넘어설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은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질병 발생의 요인은 뭘까요? 이것은 너무 잘 알고 있죠. 식생활 습관성 요인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어렵고 특별한 게 잘못된 게 아니라 식생활 습관이라는 건 간단해요. 물 먹는 거, 숨 쉬는 거, 잠자는 거, 음식을 먹는 거, 배설하는 거, 그 다음에 바른 자세로 앉아, 이런 기본적인 것이 돼 있으면 거의 질병 안 와요. 식생활 습관 때문에. 자, 근데 우리는, 자, 인스턴트 식품 많아졌죠? 점점 더 많아지겠죠? 탄산, 당분 음료 이런 거 점점 더 찾고 있죠? 술, 담배 소비 늘고 있죠?
자, 이런 것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21세기에는 또 대표적인 질병이 식생활 습관에서 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먹거리가 너무 풍부해졌어요. 과거에는 못 먹어서 병이 왔는데 50년 전만 해도 지금은 너무 많이 먹어서 즉 비만이 병인 시대가 됐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를 무섭게 이렇게 압박해오는 식생활 습관이 있습니다. 즉 몸과 마음을 다 파괴해요. 유해 물질로 여러분들 스마트폰, 게임기, 해로운 전자파 소리 없이 우리 몸을 모든 것을 파괴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급적이면 이런 전자파 사용을 줄여야 됩니다. 이와 같이 식생활 습관성 요인은 줄어들까요? 늘어날까요? 점점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삶은. 자, 세 번째는 환경하고 유전, 기타 조건 등. 자, 옛날에는 이게 별로 5%, 10% 정도밖에 차지를 안 했어요. 근데 이게 21세기 들어가면서부터는 환경오염이 워낙 심해졌죠? 세균과 바이러스도 그걸 이겨내는 아주 강한 세균들이 나왔죠? 유행성, 전염성 질병. 지금 고통받고 있잖아요. 코로나, 사스, 에볼라, 조류독감.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요새는 또 온난화라고 그러고 기상이변이 해수면 상승, 사막화, 홍수, 지진, 화산 폭발, 재난성 질병도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점점. 그 다음에 유전적 요인이라는 것은 유전 그 자체도 문제지만 후천적으로 그 집안의 식생활 습관, 성격, 인성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자, 근데 그게 점점 스트레스 쌓여가니까 좋아질까요? 어려워지지요. 자, 질병의 3대 발생 요인은 다시 한번 해볼까요? 스트레스, 식생활 습관, 유전이나 환경, 재난 등 기타 요인, 이 세 가지가 우리를 압박할 거예요. 자, 이 질병 요인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우리는 그 대처법들 어렵지 않아요. 꾸꾸 박사 앞으로 점점 하나씩 알려드릴 거니까요. 한번 4, 5개월 동안 들어보시면 전부 해결될 겁니다. 자, 두 번째. 자, 그러면 질병은 그렇게 해서 왔다면 이제 발생 원인은 뭘까요? 자, 그럼 발생 원인을 안다면 또 우리가 그것을 막는 법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첫 번째. 질병의 3대 발병 원인은 혈액의 탁함과 순환 이상. 우리의 혈액이 그것을 만들고 있어요. 자, 두 번째는 저체온. 세 번째는 저산소증입니다. 자, 우리 뭐 거의 다 알고 있는 건데 정리를 제가 해드리는 거예요. 모르는 분 없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정확하게 이렇게 알고 있으면 우리가 대처하는 것도 쉬워지죠. 자, 21세기 질병 발생의 3대 발생 원인은 첫째, 혈액이 탁해지고 순환의 이상이죠. 혈액이 탁해진다는 것은 결국 순환 이상 역시 같이 일어나요. 혈액이 탁해지는 원인은 뭘까요? 스트레스, 식생활 습관, 환경적 요인, 질병 요인 전부 다 되죠. 순환 이상은 뭘까요? 자, 운동 부족, 혈관의 노화, 비만, 자세가 삐뚤어진 거, 물 부족, 산소 부족, 이 모든 것들이 다 혈액순환의 이상을 만들겠죠. 자, 두 번째, 발병 원인은 저체온. 요거 우리가 굉장히 쉽게 생각하는데 우리 몸의 체온이 1도만 낮아진다 하더라도 암 등 질병의 발생률은 30%나 늘어난다고 하죠. 체온이 겨우 1도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체온이 2도 떨어지면 질병만 늘어나는 게 아니죠. 여러분의 생명 유지에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체온 떨어지는 거 너무 쉽지 않나요? 우리가 옷을 춥게 입고 다니고 찬 거 좋아하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 많이 받고 아주 쉬운 것들이에요. 또 한 가지는 운동을 부족하게 해서 근력 떨어져 있는 사람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혈액순환 안 되게 하는 사람들, 몸이 차질 수밖에 없어요. 삶은 어디서 줍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만드는 것이라고 그랬죠. 내가 만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또 이렇게 여름이라고 덥다고 그냥 춥게 입거나 멋낸다고 춥게 입고 가지 말고요. 가디건 같은 거 짧은 거 하나라도 더 갖고 가서 따뜻하게 해준다면 질병 막을 수 있지요. 세상 간단해요. 막는 법은. 자, 세 번째는 뭘까요? 저산소증. 자, 우리가 공기 중에 산소가 이렇게 많은데 뭔 소리야? 산소가 왜 부족하지요? 현대인은 저산소증에 아주 시달리고 있어요. 왜 시달릴까요? 그러면 산소 이렇게 많은데? 자, 우리는 호흡이 너무 빨라졌어요.
자, 호흡이 빨라지다 보니까 내 안에 있는 노폐물이 밖으로 쑥 나가지도 못하고 나가다 말아버리고, 그 다음에 산소를 쑥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다 말아버리고, 자, 이렇게 되니까 산소가 부족하죠. 노폐물은 쌓이고. 왜 그럴까요? 스트레스 증가, 그 다음에 마음이 급해졌어요. 급변하는 시대를 살다 보니까 세상이 막 빠르게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도 급해지고 몸도 급해지다 보니까 결국 호흡이 너무 빨라지고 맥박도 빨라지고 우리 스스로 병이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산소가 부족하면 면역력도 떨어지죠. 체력도 고갈돼 버려요. 활력 떨어지죠. 내부 장기에 산소가 부족하다고요. 산소 공급이 안 되는 그 자리에 염증과 암이 발생하게 돼요. 자, 그러니까 야, 그렇게 무섭다는데 어떡하지? 간단해요. 아까 말씀드렸죠. 세상엔 온통 산소 투성이라고요. 근데 왜 안 들어왔다고 그랬죠? 숨을 조금만 더, 이렇게 조금 더 들여맞고, 그 다음에 조금만 더 내뱉고, 하루 종일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바쁜데 언제 그러고 있냐고요? 틈내서 잠깐씩 심호흡 운동, 여러분 식사하고 출퇴근 때 아니면 잠시 언제든 잠깐씩 공급만 해준다면 충분히 해결돼요. 그래서 우리가 질병이 있다면 대개 어디로 가나요? 산속으로 들어가고 산소 공급 많이 되고 피톤치드 같은 이렇게 좋은 물질 나오는 숲과 자연을 찾게 되죠. 저 산소 공급 충분히 해주는 것만으로도 질병 해결됩니다. 그래서 우리 결국 질병 3대 발생 원인, 첫째 혈액의 탁함과 순환 이상, 그 다음에 저체온, 저산소증. 자, 해결 어렵지 않아요. 자, 앞으로 4개월 5개월 들으면 저절로 해결됩니다. 자, 요번에는 질병이 어디로 올지 이거 알아야 우리가 예방할 수 있죠. 질병이 어떻게 오는지 모르는데, 길목을 모르는데 방향을 못 잡습니다. 자, 간단해요. 질병은 어디로 올까요? 다 아실걸요? 내 몸에 약한 곳으로 오죠. 약한 곳은 어딜까요? 자, 질병은 3가지 방향에서 옵니다. 첫째, 선천적 요인.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어딘가 약해요. 그게 어딘지는 이제 사람마다 다르겠죠. 태어날 때 유전이나 선천적으로 물려받은 게 약한 부위가 있답니다. 자, 두 번째, 후천적. 요건 내가 잘못하는 거죠. 식생활 습관, 스트레스, 각종 사고 등 하여튼 후천적인 어떤 질병 요인이 내 병에 그쪽으로 오겠죠. 자, 세 번째는 어딜까요? 퇴행성 요인. 자, 내 몸에 퇴화가 빠른 쪽, 노화가 일찍 일어나고 퇴화가 빠르다. 약한 곳이 먼저 퇴화되겠죠. 자, 이 퇴행성 변화가 오는 곳으로 질병이 온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한다면 선천적으로 약한 곳,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약한 곳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후천적 요인. 살아가면서 내가 좋은 것도 만들지만 나쁜 것도 내 스스로 만드는 거거든요. 내 습관이. 그 다음에 내 긍정의 힘 부족한 곳, 이런 어떤 것들이 스트레스를 못 이긴다든가 식생활이 좀 나쁘거나 자세 좀 비틀어졌으면 그쪽으로 병이 올 거예요. 내가 약하게 만든 곳이죠. 자, 세 번째는 노화가 내 몸에서, 자, 인체는 신비해요. 뭔가 조금이라도 약하면 그곳부터 퇴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내 몸에 퇴화가 일어나는 그곳은 선천적으로 약한 곳일 수도 있고 후천적으로 내가 잘못하는 후천적 요인, 이 두 개가 합해서 더 나빠지는 곳이 퇴화가 빨라지겠죠. 자, 이렇게 3가지 방향에서 우리는 병이 다가올 거예요. 자, 그렇지만 어떤 질병이든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병이 걸린 다음에 명의를 찾고 치료 잘하고 기적의 치유, 그거 다 소용없어요. 병 안 걸리는 게 21세기는 가장 기적의 치유고 마법의 삶이에요. 자, 그렇다면 질병을 예방하고 싶다면 아까 같이 질병이 어느 쪽으로 오는지, 질병의 발생 원인은 뭔지, 발생 요소는 이런 지금 말씀드린 이런 간단한 방향만 잡고 있더라도 우리는 질병 예방하는데 계획을 세울 수가 있고 준비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천권의 건강책을 대학 시절부터, 왜 100년의 후손들이 고통받는 모습을 꿈에서 본 이후 그들 구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천권의 건강책을 3번에서 5번씩 읽었어요. 왜? 그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압축한 새로운 질병 예방과 치유의 3대 건강법을 만들어냈어요. 저는 40년을 연구를 통해서. 그래서 쉽게 만들었죠. 앞으로 여러분들과 4, 5개월 동안 할 얘기가 이거거든요. 3일체 건강법. 3일체 건강법이라는 건요, 특수한 방법으로
자, 우리 인체를 3등분을 해서, 그러니까 요 상체 부위, 중간 부위, 하체 부위, 이 세 군데를 건강하게 만들므로써 내 몸 전체에 노화를 늦추고, 그 다음에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삼위일체 건강법. 자, 5계절 건강법. 5계절 건강법은 태어나서부터 인생을 떠날 때까지 우리는 3차 터닝 포인트, 급격하게 성장하는 3차 터닝 포인트와 급격하게 퇴화하는 3단계의 건강의 계단을 맞이하게 돼요. 이것을 그 중년이나 어려서 건강과 체력을 만드는 이런 일상에서 면역력을 높이는 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다이돌핀 건강법이라고 그래서 기적의 치유, 우리가 암이나 무슨 큰 병들이 걸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기적의 치유가 되신 분들, 그분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기적의 치유가 일어난 분들의 책들을 공통점을 뽑아냈어요. 엔돌핀의 4100 기적의 치유 물질이라는 다이돌핀이 나오는 건강법, 이 세 가지, 삼위일체 5계절 다이돌핀 건강법, 이것을 제가 40년 세월 연구해서 100년의 후손들을 위해 만들었는데 이 시대에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거기다가 동의보감의 저자 허준 선생님이 질병이 걸렸거든 섭생과 마음가짐을 먼저 살펴라. 침과 약을 놓는 것은 어차피 계속 그 병을 반복시킬 뿐이니까 그 병으로 앓다 악화돼서 떠난다는 거죠. 또 히포크라테스는 100명의 명의가 있다고 그랬어요. 음식이 못 고치는 병은 의사도 고칠 수 없다. 그래서 히포크라테스가 말하는 100명의 명의가 무엇인지를 찾아냈어요. 그리고 이재마 선생님의 사상체질처럼 우리는 특별한 어떤 체질을 갖고 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입안에서 질병 발생의 3대 이런 모든 결정요소, 발병 원인, 방향성을 찾고자 해봤어요. 치과 의사니까 그 안에 분명히 있을 거라고 믿고, 그래서 그 찾아낸 것은 여러분들에게 언젠가 제가 건강법 4, 5개월이 끝나는 마지막 편에 짧게 제가 찾아낸 21세기 새로운 질병 예방법도 알려드릴 예정이에요. 자, 여러분 습관닥터TV 구독자님들, 오늘 또 21세기 질병 발생의 특별한 정보를 얻으셨나요? 20세기까지 착하고 열심히 하면 건강과 행복이 어느 정도 보장되는 시기였다면 21세기는 착하고 열심히 하는 것은 기본이고 지혜롭고 잘해야 건강과 행복이 도움이 되는 시기로 변화했습니다. 자, 우리 구독자님들, 갑자기 오늘 건강에 대해서 많이 배웠죠? 지금 요것만 알고 있어도 건강책 1000권 필요 없거든요. 자, 여러분 오늘 또 즐겁고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덕분에 감사합니다.